한국 호랑이의 군사정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산 전투기 KF-21 활주로의 그 모습을 드러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머지않은 7월 활주로를 직접 달려볼 계획인데요. 확실히 키예프의 10일의 비행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것은 해외에 의존하지 않고 한국이 독자 개발하겠다고 선언하게 되면 일어날 일로 비춰지며 전 세계에서 한국을 다시 보고 있는데요. 최근 현대중공업과 항공우주산업이 KF-21 네이비 버전과 관련해 업무 영역을 맺고 미함재기 개발에 참여한 방산업체도 연계되어 한국이 함재기의 독자 개발을 확정지은 듯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전투기는 물론이고 잠수함부터 항공모함에 이르기까지 두려울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는 한국의 국방기술에 중국과 일본은 공포를 느낄 정도라고 하는데요. 대체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한국은 미국 무기 의존도를 조금씩 줄이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비싸게 도입했지만 문제가 생기면 미국 방산기업의 갑질이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로 알려진 F-35 전투기가 한국 공군기지에 동체 착륙을 시도했습니다. 랜딩 기어가 제대로 펴지지 않아 긴급하게 취해진 비상조치였는데요.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고 인명피해도 나지 않았지만 문제는 최첨단 스텔스 기종이라 미국이 자랑스럽게 내세운 F-35 기종의 랜딩 기어가 펴지지 않아서 동체 착륙 시도를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공군과 록히드 마틴사는 사고 조사에 들어갔지만 보안을 이유로 한국 공군 참모총장도 F-35 경납고에 출입할 수 없어 사고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우려가 빗발쳤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록히드 마틴사는 또 석연치 않은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바로 조류 충돌에 의한 한전 전자장비의 불능으로 결론 지으며 기체 결함이 아닌 외부 요인으로 인해 록히드 마틴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문제는 해외에서 F-35가 조류와 충돌한 사례들이 점점 보고됐지만 조류 충돌에 의해 항전 장비가 불능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인데요. 2014년 8월 미국 플로리다 에글린 공군기지에서 미 공군 F-35에 의해 조류 충돌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 사례에서 한 전자장비는 정상이었고 당연히 랜딩 기어를 내려서 안전하게 착륙했습니다. 2019년 5월 일본 이와쿠니에서 미 해병대의 F-35가 새와 부딪혔는데도 정상적으로 착륙했습니다. 또 다른 의혹은 록히드 마틴이 엔진 흡입구에 독수리가 들이받은 흔적이 보인다고 말했지만 엔진 흡입구에 손상이 있을 경우 엔진이 셧다운되어야 하는데 조종사 증언에 따르면 엔진과 조종관만 정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마디로 조류 충돌로 인한 현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록히드 마틴은 책임 회피만 하고 있으며 한국 공군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F-35에 대해 불만이 국에 달했고 한국도 더는 참을 수 없다며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바로 차기의 함재기 사업에서 KF-21 사이비 기종을 도입해 F-35 대신 적용하겠다는 결심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형 항모 사업에 이 기종이 들어갈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F-35의 기종이 들어가는 것으로 결정하고 해외 F-21 함재 기업은 개발하지 않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내리DX 2020의 행사에서 현대중공업과 한국항공우주산업이 한국형 항공모함과 함재기 개발 사업에
서로 협력한다는 내용의 문서가 체결되면서 국산 함재기 개발이 아직 좌초되지 않은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경항공모함 사업이 추진되면서 해군이 내놓은 정책 홍보자료에도 국산 함재기 개발에 대한 부분은 열어놓은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경항공모함으로 신문 50답이라는 자료에서 항공모함 탑재 전투기를 국내 도입할 것이 국내 자체 개발로 갈 것인지는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다고 답하며 KF-21 개발은 현재 진행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 역시도 공식적인 답변으로 KF-21 내일이 개발을 위한 사전 포상 진행 중인 것이 밝혀졌는데요. 최근 정부는 제프 계급 첨단 엔진 개발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여한 122년 항공우주인 신년 인사회에서 제트기가 첨단 엔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는 1만 파운드급 이상 첨단 엔진 개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아직 추력이 부족하지만 향후 개발되는 전투기에는 최신 제트기를 첨단 엔진을 탑재해야 한다며 그는 경쟁적으로 주변 국가들이 발전을 거듭하는 상황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 개발은 필연적이라는 답변을 남겼습니다. 이 소식이 퍼지면서 주변 국가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최근 한국이 보이는 행보를 보면 모든 기술을 독자 개발하겠다고 나서며 깜짝 놀랄 만한 속도로 무기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정확히 밝혀진 것은 없지만 전문가들은 높은 확률로 하나의 스페이스 가국산 전투기 엔진을 개발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술 협력은 FA-50과 KF-21의 엔진을 제작한 지소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리산은 현재 미 해군에서 현역 함재기로 쓰이고 있는 FA-28개의 엔진 제작사이기도 한데요. KF-20 개발에 성공한 한국은 굉장한 자신감이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최근 조기 경보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그동안 외국에서 조기 경보기를 들여왔으나 비싼 값이 성능도 떨어져서 한국군에 맞지 않는다고 선언한 뒤 국산화를 통해 한국군에 적합한 기종을 직접 개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부문에서 한국은 실력을 키워왔고 그 실력을 토대로 군수 물자를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행보를 보이며 더는 외국 방산업체에 무기 생산을 맡기지 않겠다는 태도를 드러냈습니다. 자주국방이라는 단어에 걸맞는 모습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죠. 한국 해군도 항모 건조시 예매 의뢰서와 SH-를 탑재하여 진출한다면 충분히 KF-21을 한국 정부가 접촉한 사실을 드러냈는데요. 향후 연구 항목 개발에 대해 기술 이전을 약속한 것은 물론이고 병행로를 넘어 대형 항모가 필요할 경우 영국이 항모를 한국에게 넘길 수도 있다는 논의가 나왔다고 합니다. 여기서 퀸 엘리자베스 항모가 수직이 착륙기만 운영할 수 있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최근 퀸 엘리자베스급 항모의 전자식 사출 장치를 탑재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으며 토목 과정을 통해 KF-21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양국 공식 입장이 없어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었지만 주변국을 긴장시키기엔 충분했습니다. 정말로 놀랍고 충격적입니다. 밀리지 않는 국방력을 갖추게 된 대한민국의 놀라운 발전 속도에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자주국방과 강력한 힘을 갖추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자님들의 현명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이 좋은 영상을 만드는 많은 힘이 됩니다. 여기까지 한국호랑이였습니다.